오늘은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 TMS이라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긴장성 통증 증후군인데, 통증혁명의 저자 존 사노 박사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통증 증후군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전체 성인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은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왜 그토록 허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늘어나는 통증 환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통증에 대해 왜 그토록 무력한가? 나는 이 책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한다. 나의 기본적인 주장은 의학계가 다른 모든 유행병과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잘못된 진단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잘못된 편견이란 이처럼 흔한 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척추 구조의 이상이나 근육의 화학적 기계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허리, 목의 통증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신체 조직의 생리적 이상이며 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TMS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1982년 177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TMS 발병 연령을 조사한 결과 30, 40대가 77%였고 20대가 9%, 10대는 고작 2%에 불과했다. 그리고 60대는 7%, 70대는 4%였다. 이런 통계는 목, 어깨, 허리 통증의 원인이 정서적인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왜냐하면 30대, 40대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게 부과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압력을 일생 중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며, 따라서 TMS가 발병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통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처음 대하면 대부분 과거에 사고를 당했거나 퇴화의 과정을 겪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근육의 강도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자들 중 40%가 통증의 원인을 경미한 자동차 사고나 빙판길 또는 계단에서 넘어졌던 각종 사고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혹은 근육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달리기, 테니스, 골프, 농구 등도 흔히 통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는 한다. 환자들은 사고가 있은 후 몇 분,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자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통증의 성격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 비누를 집으려고 몸을 구부리거나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려고 몸을 가볍게 비트는 행위 등 아주 사소한 사건인 경우에도 그에 따르는 통증은 마치 무거운 냉장고를 들어 올릴 때 경험했던 통증만큼이나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는 환자들은 여전히 몇 년 전의 자동차 사고나 스키장에서의 사건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통은 신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증의 주범은 당연히 허리가 입은 상처다. 환자들의 생각에 통증은 신체적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회복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통증은 환자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증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TMS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자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 사건들이란 전직, 결혼,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을 앓았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 혹은 자신이 너무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다. 이것이 상황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 질환 중 심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통증과 불구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휴가 증후군과 명절 증후군도 일종의 TMS이다. 휴가 중에 통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이미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라면 휴식을 취하는 주말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일을 떠나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것은 지연된 반응과 흡사한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의 걱정을 소진시키지만 휴식을 취할 때면 걱정이 쌓이는 것이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 TMS를 일으키는 여성들이 많다. 이유는 명백하다. 명절 기간에 여성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내색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통증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그만큼 놀라게 된다. TMS는 대개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가? TMS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TMS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촉건화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좀 더 최근의 용어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촉건화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심리학자 파블로프의 실험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 특정 자극을 주면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반응을 일으킴을 보여주었다. 파블로프는 개들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배를 울렸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자 밥을 주지 않아도 배를 울릴 때마다 개들은 침을 흘렸다. 개들이 종소리에 신체적 반응을 보이도록 촉건화된 것이다. 촉건화의 과정은 TMS가 있는 사람이 통증을 느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평 중 하나가 의자에 앉기만 하면 어김없이 통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의자에 앉는 것이 특별히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닌데 그들은 앉는 행위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생각에 촉건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촉건화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TMS를 경험하는 초기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뇌는 의자에 앉는 동작과 통증 사이의 연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자에 앉을 때마다 통증을 예상하도록 촉건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 속에서 통증과 의자에 앉는 동작을 연관시키기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자에 앉는 동작 자체가 허리에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촉건화된 반응이 정착된다. 이렇게 통증이 반복되다 보면 만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약하지만 항상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촉건화된 여러 동작과 자세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왼쪽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누울 수는 있지만 오른쪽 다리는 바닥에 붙일 수 없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나만의 방식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복대나 목지지대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의자에 5분 이상 앉아있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바닥이 딱딱하고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만 앉을 수 있어요. 하고 말한다. 어떤 이들에게 통증은 삶의 주된 관심사가 돼버린다. 통증은 그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며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히 통증에 사로잡힌 삶이다. TMS가 나타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하루 종일 미약한 통증을 경험하면서도 신체 활동을 하는데 극도로 제약받는 사람이 있고 급성 통증이 간간이 있지만 그 사이에는 거의 신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허리와 다리 부위에 나타나는 TMS 유행이다. 목, 어깨, 팔의 통증 역시 신체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 전형적인 예가 있다. 중년의 한 남성은 나를 찾아오기 3년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손이 저리고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었다. 그가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은 8개월 전 왼쪽 팔에 통증을 느끼고 나서부터였다. 그는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목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즉시 수술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실랑이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증은 팔에서부터 목, 등, 허리로 퍼져나갔기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신체 일부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좋아하는 스키나 테니스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 내가 검사해본 결과 그는 TMS였고 신경 이상은 없었다. 다행히도 세 번째 신경과 의사는 그의 통증이 신경 이상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는 편한 마음으로 TMS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TMS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몇 주일이 지나자 통증이 사라졌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통증이 재발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통증이나 저림, 수심, 무력감 등은 몸 어딘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두뇌의 주작이다. 몸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신체의 상처나 노쇠함, 신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거나 퇴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통증이 신체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더 강화하기라도 하듯이 통증은 신체 동작을 하는 동안 시작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신체 동작은 격렬한 것일수록 더 좋다. 상황이 이렇다면 환자는 몸의 일부가 상처를 입었거나 어딘가 정렬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상황을 표현한다. TMS는 의자에 앉는 것, 한자리에 서 있는 것, 허리를 굽히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 등 매우 간단한 동작들을 두려워하도록 촉건화시켜 신체 구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목표로 삼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몸에 완전히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것이 바로 TMS의 목적이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억압된 감정이 몸을 통해 표출된 것이 TMS라는 생각을 나는 10년 넘게 가져왔다. 1970년대부터 나는 허리, 목의 통증이 억압된 감정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TMS 환자의 88%가 위궤양, 대장염, 긴장성 두통, 편두통 등 기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긴장이 몸으로 표출된 것이 TMS라는 결론은 뭔가 빠진 듯해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심리적 과정에서의 통증의 역할을 환자가 알아차리면 통증이 없어지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의학 논문을 공동 작업하던 중 통증의 역할이 숨겨진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의식 표면으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제기해준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인 스탠리 코언 박사였다.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는 방어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TMS 통증, 위궤양, 대장염, 긴장성 두통, 천식발작 등은 환자가 자신의 주의를 감정 영역으로부터 신체로 돌리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이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따라서 TMS는 신경계 질환이라기보다 심리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허리, 목, 어깨 통증이 유행병처럼 번져갔는데 그것은 이런 통증이 억압된 감정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가장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위장술이란 숨기고 있는 것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통증이 감정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척추에 입은 상처나 선천적 혹은 퇴행성 이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환자의 주의가 통증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억압된 감정이 드러날 위험은 없는 것이다. 감정이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이 억압할수록 TMS 통증도 더 심하다. 어린 시절 학대받아 거대한 분노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하고 괴로운 분노를 알아차리고 드러내야 통증이 사라진다. 이는 분노가 TMS 통증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지금까지 책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TMS의 원인은 억압된 감정이 원인이고 이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결혼 후 첫 아이를 갖고 입덧이 심했는데 임신하고 직장에 가기 싫은 감정이 심한 입덧을 하게 한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통증이 TMS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TMS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산호박사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 환자들이 해야 할 것은 첫째,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통증을 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상의 신체활동을 재개할 것. 둘째, 이제 주도권은 내가 쥐었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줄 것. 셋째,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통증을 덜기 위한 모든 신체적 치료를 그만둘 것. 넷째, 스스로 나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다섯째, 억압된 분노는 신체의 통증을 유발하므로 분노를 억압하지 말고 말이나 분노를 해소할 수는 적절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할 것. 여섯째, 신체 어딘가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일곱 번째, TMS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한 회피책으로 내 주의를 몸으로 돌리려는 것임을 매일 상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이 책을 읽고 평생 겪어온 요통이 바로 자신의 젊었을 때 받은 시련의 쓰라린 감정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긴장성 근육 통증 증후군, 즉 TMS의 원인이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